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턴스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68% 빠져서 31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변동폭이 되게 컸습니다.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폭락 장세가 되다가 그래도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0.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저점을 보시면 3079까지 빠지면서 꽤 빠졌었어요. 저번에 이제 기록했던 3105를 깨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310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이때 지금 7월 초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3200을 중심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좀 빠진 거는 뭐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뭐 국내 그 세법 영향이 컸었죠. 이때 이제 한번 크게 폭락한 이때가 이제 그 세법 개정에 대한 실망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또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어제 막 이런 좀 일이 있었어요. 보면 어, 기재부 장관이죠. 네, 기재부 장관이 뭐 코스피 PBR이 이제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10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고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재부 장관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PBR이 1배 정도 되는데 10이라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PBR이 만약에 10배면 코스피가 3만 포인트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참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료들 뭐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주식시장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이게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는 건가, 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폭락을 하다가 그나마 오늘 보면 이렇게 또 낙폭을 되돌린 거는 뭐 이 배당 소득세 갖고서도 사실 계속 말이 많았는데 뭐 25%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우는 것 같은 또 모양이 나와요. 뭐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여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뭐 민주당도 무작정 또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뭐 개정안 자체만 보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2천만 원 이하는 9%, 그리고 3억 초과 이제 최고 세율 25%.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 포함해도 27.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 이하 배당인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러면 이제 9.9%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세금 부담은 좀 덜해집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지금 약간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조건이 없이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뭐 저번에 이제 그 뭐 38.5%뭐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확실히 나으니까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달려 있어요. 애초에 지금 2000 중반대, 뭐 2400 이런 때 있던 지수가 지금 3000대까지 올라온 이유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의 이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보고서 좀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외국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 잘 이어지고 그게 이제 기업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주주 가치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코스피가 진짜 4천, 5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약간 또 이제 의문이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천대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뭐 민주당을 비롯해 가지고 네, 정치인들이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나스닥이 1.5% 가까이 빠졌고요. 근데 다우는 그래도 보합이었습니다. 다우는 뭐 약간 상승하는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나스닥만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S&P 500 종목을 보시면 네,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들이 이렇게 대거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을 좀 촉발했던 거는 팔란티어 그 공매도 네,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뭐 40달러다. 뭐 이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팔란티어를 항상 네, 비싸다고는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비싼 주식이 계속해서 더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온 건데 지금 팔란티어 보면 포워드 PER이 188배고요. 네, 그리고 과거 PER로 보면 500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이런 그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뭐 말이 안 되는 주가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고 또 성장률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뭐 공매도 리포트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너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좋은 회사는 맞아가지고요. 또 많이 고점 대비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어제 뭐 거의 10% 가까이 빠지면서 150달러대까지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고점이 한 180달러대였으니까 만약에 한 3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한 130달러대, 120달러대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정도 빠진다 그러면 또 네, 사볼 만한 그런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회사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이렇게 고평가가 돼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른 AI 관련 주식들이 같이 이렇게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3.5%.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보면 오라클도 5.8%가 빠졌고요. 그래서 뭐 그 M7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테크 주식들이 이렇게 다 빠졌고요. 애플만 거의 보합 수준으로 네,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우가 이제 거의 보합이었던 게, 이 테크 주식들을 빼놓고는 오히려 오른 주식들이 더 많았어요. 보면 필수 소비재라던가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금융 쪽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요. 뭐, 네, 리츠 쪽, 네, 부동산 쪽이라던가 유틸리티, 뭐 이런 쪽 다 괜찮았거든요. 네, 산업재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뭐 크게 조정을 받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나스닥이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빠졌어도 미국 증시 오래 보시면 여전히 나스닥이 더 좋아요. 다우가 지금 5.6% 오래 올라왔는데 나스닥은 10%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사실 10% 올라오면 지금 나쁘지 않죠. 원래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연간 10% 정도기는 해요. 사실 연간 10%씩만 쭉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워낙 지금 주식들이 좀 다 좋아가지고 미국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 수익률의 절대치가 지금 낮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1.4% 이렇게 빠지면서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좀 중국 증시가 좋아요. 중국 증시가 한 0.7%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해가 지금 3,700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중국도 정부 이제 부양 그 빨로 한번 이제 폭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올라왔던 수준이 한 3,7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진짜 이제 상승 탄력을 받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중국 네, 상해 차트를 보시면 이때죠. 이때 이제 정부
이제 증시 부양 의지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상해가 이때 저점이 한 2,700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게 이제 3,000 거의 700 가까이 3,600이 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서 횡보하다가 네, 이렇게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중국도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12만 4천 불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로는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비롯해가지고, 그, 이더리움이라던가 리플 이런 뭐 다른 코인들도 보면 고점 대비로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그래도 뭐 낙폭을 좀 줄였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근본적인 지금 해결은 안 되는 게 계속해서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요. 보면 지금 달러 원 환율 거의 다시 1,400원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 자산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잘 알거든요. 워낙 이제 해외 증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증시의 이제 장점들을 잘 알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잘 들여오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가장 이렇게 정부나 이런 관료들이 오히려 가장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민주당이 요거 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확정이 빨리빨리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 부양이 되고 네 이제 대주주들도 저렇게 하면 이제 배당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이 늘어나고 그러면 네, 주가가 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